힘들다는데. 최과장님 힘들대? 아이고 이런. 평가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 관리과 직원들하고 몇 명 데려갈까? 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보이네. 소문도 못 되고 있어. 서명해, 차장님. 앞에 잘라야지.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 예. 계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포커페이스. 아니야. 밤새 준비했는데 이걸 발표할 자리가 없어져야지. 저는 겉으로 웃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 좀 막판에 준비하느라 잠을 조금 세긴 했어요. 그럼 원래도 이때 한번 하자.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찬성해요. 그치? 아니 PPT가 왜 안 열려? 원래도 이때 한번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가 좀 조금 오래된 컴퓨터라 헛소리를 하지 말고. 많이 들리네. 안 들리죠? 불 하나 꺼요. 네. 불 하나 꺼요. 지금 지금 컴퓨터가 좀 딜레이되니까 됐어 봐. 근데 과립은? 화립은 이게 기사들은 지금 잘해요. 한 명 대호 지금 잔업이고 아마 대호 평가 때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체압 때문에 재료 체압 때문에 네, 체압 때문에 갔어요. 제가 휴가고 화립실은 지금 다 올라간다서 최대한의 실리패스 갖고 이게 다네. 강제로 자기네 파트원이 하는데 리더는. 여성들도 다 왔었어요. 상담에서 자기 실 발표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리더가 발표하는데. 저 아직 아니죠. 아직은 차 그럼 새끼 리더가 새끼. 그쵸? 어차피 그 앞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발표 PPT가 지금 까느라고 지어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말 다 듣는데. 잘라야겠다. 이번 주에 정직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야. 진짜요? 그냥 물어본 거야. 아, 오늘이 밥 먹으러 가졌는데. 됐다. 형들이 어머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가끔씩 안 그리고 그냥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설거지 하는 건 좋아해요. 그냥 컴퓨터 좀 느리네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과립 공정의 이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먼저 과립 공정이 다른 타정이나 여기 타정실이 계시니까 타정이나 코팅이나 선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정이 좀 단위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단위 공정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토론을 나누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일 것 같아서 1년에 저희 과립 파트가 4번의 발표를 맡았는데 오늘은 제가 과립 공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어떤 설비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3번의 발표에 나눠서 각 단위 공정별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를 듣고 나셔서 과립이 정확히 무엇인지 과립 공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공정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과립 공정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립자 상태의 원료를 여러 공정을 거쳐서
결합력을 생성시켜 입자와 입자를 모아 덩어리로 만드는 크기 확대 과정을 과립이라고 합니다. 내용 고형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의는 내용 고형제 생산을 위한 과립을 제조하는 첫 공정이자 마지막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과립화라고 하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과립화 혹은 조립화 혹은 입자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과립, 이것은 다 나달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달 가짜에 나달 립자, 그러니까 나달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립화를 하는 도구를 그래듈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과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파우더 있죠. 파우더를 입자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기 그래듈 입자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립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부가적인 목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 유동성이 매우 나빠서 타정이나 충전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자를 형성시켜서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압축성 향상입니다. 밀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꽉 눌러도 덩어리가 생기지 않고 다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가루 같은 형태에 있는 것들을 입자화시켜서 압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자화됨으로써 밀도가 커지고 비산성은 낮아져서 분진이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은 과립에 들어가는 첨가제에 따라서 또 생성되는 것인데, 이렇게 궁예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주성분과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분리와 편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성분과 첨가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주성분은 혹은 주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들을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첨가제는 그 주성분 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뭉뚱그려서 첨가제라고 합니다. 주성분은 포테토칩 아시죠? 감자칩으로 보면 감자가 주성분이 될 수 있고, 첨가제 중에 많은 첨가제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형제라고 하면 그 감자칩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질소 아시죠? 그 질소가 부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칩 봉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 부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립은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습식과립과 건식과립. 습식과립의 경우 사용하는 결합제나 부형제 종류에 따라 약효의 물성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건식과립에서는 이러한 물성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효 성분의 물성 변경을 기대한다면 습식과립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분 또는 용제에 민감한 성분의 과립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식과립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 설명만 들으셔도 아마 대충 왜 이걸 2가지를 나누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습식과립은 정제수나 혹은 용매가 들어가서 과립을 잡는 것을 말하고, 건식과립은 용매나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압력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과립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습식과립은 다시 교반과립, 유동층과립, 이렇게 과립의 방법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고, 건식과립은 롤러 컴팩팅 과립과 직접 혼합과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성남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교반과립은 알비스정, 모루사정이 있고요. 유동층 과립에 다이아백스 250ml, 500ml 정이 있고, 롤러 컴팩팅 과립은 저희가 실제로 성남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향남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임페타민 시리즈가 롤러 컴팩팅을 통해서 제조되고 있고, 직접 혼합 과립은 예전에 성남공장에서 생산했던 디에타민정이 직접 혼합 과립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제형의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과립법을 이용해서 과립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층 과립과 롤러 컴팩팅 과립을 해서 시콜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층 같은 경우에 유동층 과립을 통해서 과립을 잡고요. 비타민 등이 보통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타민층은 롤러 컴팩팅 발입을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이층정 형태로 만들어서 시폴드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비스 D점 같은 경우에 핵층부를 롤러 컴팩팅 발입을 하고 핵 외층부를 교감 발입을 한 다음에 두 가지 발입물을 혼합해서 타정하는 방식으로 알비스 D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공정 흐름도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건식 발입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컴프레싱이 아까 얘기한 직접 혼합 발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드라이 그래듈레이션이 아까 얘기한 롤러 컴팩팅 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드러그는 주약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구형제인데, 이 구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도 다음번 세미나 시간에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주약과 구형제들을 단순히 믹싱, 혼합만 한 다음에 타정에 들어가는 것이 직접 혼합 발입입니다. 그리고 믹싱을 한번 거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압을 줘서 덩어리를 만들고, 만든 덩어리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입자로 만든 다음에 부신 다음에 그것을 혼합해서 타정에 들어가는 것이 롤러 컴팩팅 발입입니다. 그리고 습식 발입은 그냥 여기서는 하나로 구하는데요. 이 믹싱부터 드라이까지가 이제 습식 공정인데, 아까 유동층 발입과 교감 발입을 나누는 것은 여기서 어떤 설비를 사용하는가로 나뉘고, 이 드라이나 혹은 드라이 그래듈레이션처럼 방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성남 공장에서는 모든 제품이 습식 발입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건식 발입의 장단점에 대해서만 짚고 건식 발입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단 건식 발입은 수분이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없이 기술적인 극성 변화만 있기 때문에 수성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직접 혼합 발입 같은 경우에 혼합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감소되고 분체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인 결합이 없이 그저 물리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분해 시간이 비교적 짧고요. 용매가 필요하지 않아서 습기나 열에 불안정한 약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대용제약 제품들 중에 비타민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대부분 건식 발입으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단점이 있는데 물성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구형제 자체, 아까 말씀드린 형태를 유지시키는 첨가제 자체가 굉장히 압축성이나 유동성이 좋은 첨가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첨가제를 사용해서는 그 압축성이나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정이나 충전 등 후공정을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분체갑에 단순히 혼합만 하는 것만으로 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 분체, 첨가제나 주약들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합을 어떻게 하느냐, 혼합도가 좋냐 나쁘냐로 발입의 질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약의 함량이 1점 이상 높을 경우에 주약의 압축성이나 유동성이 약 전체의 압축성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동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된 정제의 경도가 습식 발입법에 비해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물리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착색 시 반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수분이 없기 때문에 습기를 먹을 경우에 반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롤러 컴팩팅 발입의 진행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입은 혼합부터 연합, 재립, 정립, 그리고 후혼합의 공정을 거칩니다. 혼합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혼합으로 끝나고요. 이 상 위에 있는 라인이 롤러 컴팩팅 발입입니다. 그래서 혼합을 한 혼합물을 이 롤러 컴팩터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다시 정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정립은 입자를 깨준다는 얘기입니다. 입자를 깨준 다음에 다시 한번 혼합을 해서 타정을 진행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직접 혼합 발입의 경우인데, 직접 혼합 발입의 경우는 대부분 입자를 한번 주성분을 한번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체화를 해줍니다. 혼합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혼합만 진행한 다음에 타정을 진행합니다. 보시면 이 롤러 컴팩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이런 형태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호퍼는 이곳, 그리고 피더는 이 안쪽에 스크류 형태로 되어 있는 피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동그란 것들이 롤러인데 이 롤러가 안쪽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립이 투입되면 과립이 스크류에 의해서 강제로 이 밑으로 밀려나게 되고, 밀려내려온 과립이 양쪽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편 형태, 그러니까 납작한 판 모양의 형태로 이 밑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적당한 사이즈의 망이 있고 이곳에 구동하는 원형체가 있어서 그 판 모양의 과립 덩어리를 깨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호퍼로 들어온 것을, 이게 스크류입니다. 스크류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파우더가 스크류를 겹치면서 이렇게 판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판 모양이 형성된 것들이 이 롤러를 통해서 이제 판 모양이 형성된 것들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시면 이게 채과망입니다. 채과망을 거치면서 일정한 사이즈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 롤러 컴팩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성남 공장에서는 직접 다루는 설비가 없고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 공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습식과립법입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교반과립, 하단에 있는 것이 유동층 과립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원압부터 다시 마지막 후원압까지 공정이 이루어지고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용매나 정제수를 쓰기 때문에 건조 공정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 쉐어 그래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원압부터 제립까지의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이 두 설비가 살짝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건조, 플로우 베드 드라이어에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밀 설비에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믹서에서 혼합을 한 다음에 타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알비스 해계정, 우르사가 이런 똑같은 설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층 과립은 유동층 과립기에서 모든 공정, 혼합부터 건조까지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정립을 거친 다음에 혼합을 해서 타정을 합니다. 다이아백스 200mg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습식과립은 수과립이라고도 하고 습식과립이라고 하는데, 물이나 용매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건식과립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과립보다 지금 성남공장도 대부분이 습식과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중이 낮은 원료나 비중이 높은 과립까지 과립을 형성시키는 능력이 건식과립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결합제를 넣기 때문에 압력만으로 결합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합제 자체의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한 과립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스프레이 드라이어에서 날 수 있는 모식도인데요. 이 입자에 이 용매에 녹아있는 결합제가 들러붙어서 이렇게 점점 형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설비를 하이 쉐어 그래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동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것은 독일에 있는 제약설비 제조회사에서 자신들의 설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이게 하이시어 그래듈레이터라고 하고요. 이 하이시어, 시어는 전단이라고 해서 양쪽에서 다른 힘을 주었을 때 이게 이렇게 깨지는, 층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내부의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과립이 어떤 층이 생긴다고 해서 하이시어 그래듈레이터라고 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베슬이고요. 베슬 안쪽에 큰 교반 날개와 작은 교반 날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지테이터, 초파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이 큰 교반 날개의 역할은
부어진 주성분과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섞어주고 유동시켜주는 데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요 작은 교반 날개는 그 섞어진 주성분에 결합액이 닿아서 과립을 형성할 때 그 과립을 일정한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성분이 투입된 이후에 여기에 이제 주성분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제가 있기 때문에 혼합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 공정을 거친 다음에 결합액을 뿌려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입자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입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는 아지테이터의 속도, 초파의 속도, 결합제의 투입 속도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지테이터가 회전하면서 약이 이쪽으로 밀리는 원심력과 결합제에서 주어지는 결합력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의 과립이 형성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동영상은 이건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안 되니까 굉장히 깨지네요. 네. 아까 보셨던 그 설비, 그 유동층 과립에서 쓰는 설비를 프로즈드 베드 그래듈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유동한다,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어떤 입자가 일정한 그 용매나 혹은 유체 속에서 유동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베드는 말 그대로 층입니다. 층. 그래서 말 그대로 유동층 과립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층 과립기나 습식 과립기만 가지고, 교반 과립기만 가지고도 아마 1시간 정도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설비들만 보시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건 탑 스프레이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유동층 과립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의 유동층 과립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동층 과립기의 배슬이 되고요.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쌓여있던 입자들을 유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층 과립기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유동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 위쪽에서 집진기가 돌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으로 같이 이 주약들이 올라갔다가 백필터에 걸려서 내려오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결합제가 쏴지는 겁니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그래서 유동층 과립기의 주요 과립이 생성되는 변수는 이 스프레이건의 압력이나 액량, 그리고 유동하는 정도의 힘, 얼마나 세게 유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까 교반 과립기에 비해서 과립이 비교적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입자들이 유동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부딪히는 힘으로 입자가 형성되는 데 반해서, 아까 교반 과립기는 큰 교반 날개가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강제로 입자와 입자를 부딪히기 때문에 비교적 교반 과립기에 비해서 약한 입자가 형성되고, 이 상태에서 공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그만 멈추게 되면 그 상태로 바로 드라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동층 건조 방식도 이 스프레이 것만 없는 방식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안 나와서 깨지니까 말씀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네. 보시면 지금 방금 스피드 믹서에서, 저희는 이것을 스피드 믹서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입에 스피드 믹서가 붙어서, 원래 정식 명칭은 하이시어 그래듈레이터가 맞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어머니가, 어머, 계면 활성제가 떨어졌네 라던가,
혹은 빨래를 할 때 어머 섬유 유연제가 부족하네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보통 퐁퐁이 없다, 피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식 명칭은 하이시어 그래듈레이터가 맞지만 저희 대웅제약에서 처음 입고된 설비에 아마 제품명이 품명이 아마 스피드 믹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피드 믹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유동층 과립기도 지금 현재 유동층 과립기 혹은 플로코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친숙한 명칭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건조 공정까지 보신 거고 이제 정립과 포원압 공정 보실 텐데요. 먼저 정립 공정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밀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과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체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 혹은 입자가 부딪히는 그 유동성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입자의 사이즈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교반 과립을 하게 되면 입자 사이즈가 정제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생성될 때도 많고 유동층 과립을 하다 보면 원하는 입자 사이즈보다 많이 큰 사이즈가 나올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립 입자의 입도, 이건 입자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입도를 가지런히 하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와 제형의 특성에 맞는 정립기를 선정하여 일정 크기 이하의 입자 사이즈로 분쇄 입자를 고르게 만들어 포원압 공정 및 타전 효율을 증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립기의 종류는 오실레이터, 그리고 피치밀, 그리고 코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성남 공장에서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는 코밀이고 이 세 가지 설비 중에서 가장 최신식 설비도 코밀입니다. 지금 현재 제약업계에서 오실레이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추세고요. 피치밀도 분쇄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만 정립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코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다음번 세미나 때 왜 코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살짝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이즈에서 안 보이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이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재와 제형의 특성에 맞춰서 알맞는 스크린을 사용하여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되네. 네, 간단히 원리를 동영상만 보시면 아마 원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 됩니다. 요것은 코밀 설비의 작동 원리가 나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돌고요. 여기가 스크린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큰 입자들이 오면 날개 회전력으로 인해서 스크린을 통과하는 작은 입자들은 통과가 되고 큰 입자들은 날개의 회전력에 의해서 깨지면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의 입자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 마지막으로 혼합 공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대웅 주임이 그 세미나 때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혼합은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과립 공정 모두가 중요하지만 혼합에서 결국 주약의 함량이라든가 첨가제들의 함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혼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합은 두 가지 이상의 분말을 섞어서 균질한 혼합물을 만드는 조작이고요. 제재의 균일성 확보와 관계되므로 매우 중요한 조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립에서는 혼합이 꼭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혼합을 했을 경우에 의약품 복용 단위가 변화되거나 정제 함량, 붕괴 시간, 파괴강도 등이 변화될 수 있고요. 저하될 수 있고 과립에서 균일성 상실로 품질 저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성남 공장에서 혼합을 잘못해서 가스버틴 한 롯들을 폐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혼합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혼합의 목적을 오르사 200ml 정을 예를 들면 주성분이 50%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영제가 33.5%, 결합제, 주성분과 여러 가지 성분들을 결합시켜주는 결합제가 12%, 붕해제, 정제가 잘 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붕해제가 3%, 활택제, 과립물이
기계를 지나갈 때 말 그대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혈택제가 1.5%입니다. 이게 어느 정제가 됐던 이런 분량대로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혼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합이 불균일하게 되면 주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정제가 발생한다던가 반대로 부영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제가 발생해서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불안정하면 복용단위, 즉 1회 복용량에 주약 함량의 변동이 생기거나 제제, 분해, 용출, 강도 등이 고르지 못하여 의약품 품질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맛보기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료가 같은 조건에서 유동층 과립이랑 네. 스피드 믹스를 사용한 거랑 네. 타정성이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과립을 잡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원료가 같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원료일 경우에 스피드 믹서 같은 경우에 아지테이터, 그러니까 큰 교반 날개의 속도, 작은 교반 날개의 속도, 그리고 결합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강도나 입자의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반 과립이 유동층 과립에 비해서 입자가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경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직접 만들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여러 가지 성분의 복합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선택하는 선택 기준은 어떻게? 선택 기준은 이제 정제가 주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결합제를 선택하거나 그게 이제 한두 가지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주의하게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결합제를 선택할 때 유동층 과립 같은 경우에 스프레이 타입으로 액을 쏴주기 때문에 결합제가 농도가 진하면 스프레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 유동층 과립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합제 농도가 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반 과립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유동층 과립에 비해서 교반 과립이 좀 더 과립을 형성시키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과립의 이제 원료들의 유동성이나 압축성이 안 좋은 것들을 주로 교반 과립으로 형성을 많이 하고, 원료들이 비교적 유동성이나 압축성이 좋은 것들은 유동층 과립으로 과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동원이는 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진짜. 아마 이게 지금 요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이냐면 물론 요건 제가 만드는 거 아니고 저희 현재 과립 파트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과립 매뉴얼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료들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데 썼던 자료들을 다 망라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과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과립실에서 한 번도 아직 분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항남에서 네. 과립했던 거 알비스 그건 교반 과립. 네, 똑같은 교반 과립으로 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설비를 다 놓으면 너무 복잡하고 다 설명드리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비를 썼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향남에서 알비스 해외층을 생산할 때는 요 유동층 건조기가 아니라 사판 건조기를 사용했습니다. 사판 건조기는 집에서 요즘 많이 쓰시는 과일 말리는 채소 말리는 그거랑 같은 원리 똑같이. 그래서 5분이야 5분. 네, 똑같은 전기 5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층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크랙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유동층 건조기와 사판 건조기의 차이도 대두가 되는데,
유동층 건조기는 입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을 하는 가운데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입자랑 입자간이 부딪히거나 혹은 유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자가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과일 말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일을 얌전히 냅둔 상태로 그냥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지나가면서 과일을 말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판 건조를 하게 되면 입자의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크랙이 많이 문제됐을 때 이 건조기 변경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이 건조 조건을 지금 현재 그래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 건조하는 것도 이 건조기 안에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건조기 안에서 입자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번 건조하는 것을 8번으로 나눠서 건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진짜 거의 검증이 됐어요? 아니면 실제 그 효과가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됐냐면 4회 건조할 때 1회 건조당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건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건조라는 게 일정 아주 비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조 효율이라는 것은 소량을 말렸을 때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초창기에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건조 시간이 30분대로 단축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20분대에서 건조가 완비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겨울철 들어가고 나서 한 방에 건조하는 거나 두 방에 건조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어서 그게 이제 그 이번에 시험 생산하는 것은 그래서 2번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대신 양을 역시 20만은 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조기 캐파에 비해서 좀 과량이라고 판단이 돼서 15만 정도 양을 조금 줄여서 건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판 건조 LOD는 얼마나? 사판 건조 LOD도 8%, 9% 정도 맞췄습니다. LOD가 지금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독립하고 꺼도 되죠? 정립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사판 건조하면은 그 이제 사판 트레이에서 랜덤 샘플을 취해서 어떻게 그런지 몰라? 아니 빨간 버튼 누르면 돼요. 그 랜덤 샘플 취해서